전문가를 모셔서 암살범 안두희의 범행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유영철, 강호순 사건을 직접 분석하신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이십니다. 자,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권희룡 겸임교수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구아 암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들을 통해서 범인 안두희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당시의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교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인데요. 네. 안두희는 그 경교장에서 이미 낯을 익힌 김구 선생의 비서와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요. 김구가 있는 2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구 선생을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가에 앉아 있는 김구 선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러한 각도로 총을 발사해서 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진은 저격 후에 처참한 피해자 김구 선생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애초에 안두희는 얼굴이나 목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내려와서 이제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혈흔이 많이 옷에 비산된 걸 보면 공격할 당시에 김구 선생이 팔을 들어서 저항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이런 방어에 의해서 좌측 가슴 쪽으로 총탄이 발사되어 가지고 총격을 입고 바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피해 흐름들을 본다면 제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가지는 것도 별로 없었대요. 가진 거 별로 없고 되게 검소하게 항상 차리고 다니셨는데 그 윤봉길 의사의 그 회중시계 그것도 그 당시 몸에 가지고 있었대요. 맞아요. 그 얘기도 유명하죠. 네, 맞아요. 국가 보물인데. 암살자 안두희의 그 범행 직후 모습은 어땠어요? 그 안두희의 행동이 굉장히 좀 특이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총탄을 발사한 이후에 도주하고 내려오면서 쓰고 있던 군모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있던 그 계급장을 떼어내면서 이 사건은 내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저지른 사건이지 내가 입고 있는 내 군복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전적으로 개인이 저지른 행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단독 범행을 강력하게 주장할수록 오히려 배후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그 강력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긍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이런 모든 정황이라든지 증거 자료들을 본다면 안두희는 전형적으로 교사에 의한 청부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특히 이런 심리적 변화들을 본다면 아주 권력을 가지고 큰 배우가 있는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배우를 믿고 행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안두희의 그 주민등록 등본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평안북도 용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되게 엄청난 부유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렇죠. 일단 그 안두희는 상당히 부유한 지방 유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도쿄에서 만난 그 술집 여가수와 스키 여행을 다닐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좀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학교 생활에 대한 본인 진술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의 싸움, 다툼을 통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타인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적 질서들을 무시하는 이런 삶의 어떤 방식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안두희는요, 인생의 큰 위기를 부닥치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집안의 재산을 전부 몰수를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이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나 자기 신념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반공주의자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두희는 자신을 둘러싼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명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명분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앞뒤 가리지 않고 실행하게 되는 이런 경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유들은 결국 그런 행위가 부정적인 행위들이 자신이 대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안두희가 살해 경위로 어떤 김구 선생이 국가 민족에 반동하는 자이며 국가의 장애물이라고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안두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반역자를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사항을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런 그 형태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술 분석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그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사항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점들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한 그런 의도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송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그 당당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신이 대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상태에서 자존감이 아주 높아진 그런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일원 교수님 오늘 그 범행 어떤 그 분석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원 교수님. 역시 너무 멋있으시네요. 그렇죠. 예리하시죠, 뭔가가.